질병과 건강도 생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병든 생각은 병든 육체를 통해 자신을 밖으로 드러낸다. 두려움은 총알처럼 빠르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간다. 삶의 성장과 성공은 내면의 성장으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움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선정을 했는데요. 생각의 연금술입니다. 제임스 알렌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은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유명한 하와이 대저택님이 엮으신 한 권으로 압축된 책입니다. 소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생각이 인생의 예언이 되는 순간.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딱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정신이 어떻게 육체를 지배하는지, 또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육체는 정신의 하인이다 라는 그 앞부분에 있는 하나의 챕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접하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스스로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깨닫고 체험을 했던 거라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정말 세기를 넘어서 위대한 사람들의 그 생각과 정신이라는 것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임스 알렌은 1864년에서 1912년까지 살았는데요. 그리 긴 시간은 살지는 않았어요. 47세에 좀 이른 나이에 사망했으니까 말이죠. 인생 철학의 아버지로도 불리며 유명한 얼 나이팅게일과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와 같은 이 자기계발의 거장들이죠. 그분들의 아주 강력한 영감을 준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자기계발에 관한 책들을 계속 쫓아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오래전 혹은 수천 년 그렇게 앞서 살았던 위대한 철학자나 정신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감탄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또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앞서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 육체는 정신의 하인이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의도를 갖든 무의식이 작용하든 결국 정신의 작용에 따라 행동한다. 부정적인 생각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면 육체는 급격하게 쇠약해지며 결국 병에 걸린다. 긍정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하면 육체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한다. 인생에서 펼쳐지는 온갖 상황과 마찬가지로 질병과 건강도 생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병든 생각은 병든 육체를 통해 자신을 밖으로 드러낸다. 두려움은 총알처럼 빠르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간다. 특히 질병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 마련이다. 불안과 염려는 온몸의 기운을 빠르게 사라지게 해 질병이 침투하기 쉽게 만든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신경계를 빠른 속도로 망가뜨린다. 인생에서 펼쳐지는 온갖 상황과 마찬가지로 질병과 건강도 생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저는 굉장히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주위에서 봐도 그렇고요. 그 병에 걸린 본인은 잘 알지 못하는데 좀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볼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또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분이 왜 그러한 병에 걸렸는지 또 왜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많은 것에 그 근원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50은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뜻을 아는 그런 나이라고. 그런데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40대하고 50대하고는 그 선을 넘으면서 굉장히 생각의 차이와 깨달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물론 육체의 몸이나 이런 것도 달라지지만 30대에서 40대를 넘어가는 그때에는 크게 차이를 잘 못 느끼는데 40대에서 50대로 넘어오는 그런 경계, 그 경계를 넘으면 여러 가지로 눈에 띄는 변화들이 많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육체는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노화되고 또 약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요.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강건해지고 또 어떤 세상의 만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 근본,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겠다. 뭐가 문제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두고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40대에 비해서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졌다. 점점 현명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병에 관한 것도 주위에 봐도 그렇고 또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병원이나 약이나 이런 것을 잘 의존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사실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쓰지 병원을 다니고 조금 아프면 병원을 뛰어가고 이런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건강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건요, 내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신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굉장히 좌우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아마 한 4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리가 이렇게 아빠다리라고 하죠. 횡감친다고 하나요? 그렇게 하면 해서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하면은 바닥에 닿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닿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뭐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여러 이제 유튜브도 찾아보고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병명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심각한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당장 병원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으로 치유를 하자. 저는 이제 오랫동안 어떤 자기개발이라던가 이런 영적 원리라던가 정신의 세계라던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나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고쳐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바로 아침 운동을 했어요. 일어나기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잇몸 일으키기도 하고 또 간단한 스트레칭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다리를 조금 제가 최대한 눕힐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눕히면서 내 다리는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계속 훈련을 해주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정말 다리가 낫더라고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생각이란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정신이 무너지면 저는 육체도 무너지고 삶도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다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몸으로 제가 직접 체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눈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요. 또
허리 골반 쪽이 또 아파서 또 고생을 했던 적도 있었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제 병원에 가지 않고 제가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나을 것이라 믿으면서 운동을 하고 하면서 제가 다 고쳤거든요.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병든 생각은 병든 육체를 통해 자신을 밖으로 드러낸다.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육체에도 그런 병들이 따라서 들어오고, 또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생각은 더 무너지잖아요. 두려움과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이 병을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치료될까 하면서 더 좌절하고 그러면서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잖아요. 강인하고 행복한 생각은 육체를 활력 넘치게 하며 우아하게 만들어준다. 육체는 섬세하고 예민한 도구이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생각에 즉각 반응하며, 그렇게 생각의 습관으로 굳어지면 좋든 나쁘든 그대로 자신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은 행동과 삶,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원천이다. 생각은 행동과 삶,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원천이다. 모든 병의 원천인 생각을 먼저 변화시켜라. 그렇습니다. 생각이 가장 근원이죠. 거의 대부분의 일은 그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생각이 형태를 갖추고 나타난 것이죠.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에게 식단의 변화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고 나면 자연스럽게 불순한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자꾸 다이어트 했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그 자신의 생각이 항상 나는 살이 잘 찌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뚱뚱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그렇다, 나는 살이 잘 안 빠지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꾸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식을 절제하거나 또 운동을 하거나 해서 뺐다가도 대부분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바로 잘 하고 살면 인생을 많이 낭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인생 낭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절제하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보조제의 도움을 받는다 치면 또 그게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경제적 부담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만 조금 올바르게 가져도 인생은 한결 더 쉬워진다, 더 잘 풀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싶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악의, 시기심, 실망, 낙담을 품은 생각은 육체의 건강과 품위를 빼앗아간다. 좋지 않은 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브런치에 글을 썼는데 인상에 관한 부분을 썼어요. 그 사람의 인상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살아온 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면 표정이 처지잖아요. 처지고, 또 화가 나면 얼굴이 울그락해지고, 그럴 때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거울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가령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말이죠, 계속 얼굴을 찡그리거나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자신의 표정을 바꾸고 또 생각을 바꾸게 되죠. 인지를 하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기 때문에 개선할 수가 있잖아요. 얼굴에 유난히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은 걱정과
시기 때문에 생겼다. 나는 소녀처럼 생기 발랄하고 천진난만한 얼굴을 가진 96살 여성을 알고 있다. 또한 아직 중년이 되려면 한참 멀었으나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남성도 알고 있다. 여성의 얼굴은 다정하고 쾌활한 생각을 유지한 결과이고 남성의 얼굴은 걱정과 불안을 지속적으로 품어온 결과이다. 노인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주름살은 동정심으로 생겨났고 또 어떤 주름살은 강하고 순수한 생각으로 생겨났으며 또 다른 주름살은 울분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잘 살아왔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물어가는 해처럼 차분하고 평화롭고 온화하게 나이를 먹는다. 참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인상이나 표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정신도 겉모습도 참 어른처럼 되어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이만 먹고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나 또 분노하고 조급하고 연하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하는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나이만 먹지 참 철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물론 저는 왜 그런지는 이제 보이거든요. 그 모든 게 정신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자라지 않고 정신이 성장하지 않으면 미성숙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어린 거죠. 겉은 나이가 드는데 속은 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외적인 모습도 그 정신을 따라서 변화해 간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자신의 정신을 돌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신을 잘 돌보고 자신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를 늘 점검하는 사람은 자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죠. 자신의 외적인 모습도 그 정신을 담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습은 나의 정신이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 맑고 또 어떤 관용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외적인 모습도 서서히 그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다니면서 사람들의 표정이라던가 그런 모습들, 전체적인 모습들을 많이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외적인 모습에서 그 사람의 삶이 보여요. 그리고 정신의 세계도 보이거든요. 젊어서는 사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그렇게 잘났다, 또 예쁘다 그런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이 언젠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게 되면 젊을 때와 달리 굉장히 멋스럽게 보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외모도 그런데요. 뭔가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아우라 같은 거, 그런 게 있거든요. 젊어서야 생기발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또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이 외모나 건강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죠. 나는 얼마 전 한 철학자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그는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였으며 살아온 대로 아름답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다. 육체의 질병을 쫓아버리는데 유쾌한 생각보다 더 좋은 의사는 없다. 슬픔과 비통의 그림자를 몰아내는데 선한 마음보다 더 좋은 위로자는 없다. 계속해서 악의와 냉소, 의심과 질투 속에서 살아가면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 이와 달리 모든 것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자 하면 그 생각이 바로 성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악의와 냉소, 의심과 질투 속에서 살아가면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서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대하여 또 남을 대하여 시기라던가 질투라던가 미움이라던가 이런 생각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러면 자기를 결국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신이 병들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결국 세상을 대하여서 좋은 눈으로 또 사랑으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살아가야 그 자신에게도 자신의 외모에도 자신의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향해 애정 어린 생각을 품으면 마음의 평온함이라는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 또 세상의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대할 때도 애정 어린 마음과 긍정적인 시선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나빴던 건강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병이 들었거나 또 어디가 아프게 됐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노력하고 살아가면 낫게 된다는 것을 저의 체험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정신을 다스림으로써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살리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러면 급한 건 약을 찾고 병원을 찾아야 하겠지만 자신이 알잖아요. 어떤 만성적인 질병, 어떤 신경증적인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스트레스성이다. 또 자기가 어떤 생각만 하면 어떤 것에 신경을 쓰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를 잘 알거든요. 그런 거는 스스로도 고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일상이 어떤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활기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삶은 정신의 성장으로 완성됩니다. 김 작가였습니다.